시어머니로 왔다고? 야, 너 나이에 무슨 시어머니야? 그럼 아들이 몇 살이길래? 일찍 사고라도 친 거야? 내가 지금 너랑 입 아프게 모든 걸 설명할 정도로 반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기다릴 텐데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니?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동창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깜빡했다면서 가방에서 자기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네준 뒤 연락하라고 웃으면서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어요. 과거의 일들을 추억이라고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즐거운 대화거리로 생각하는 동창의 태도에 이 결혼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과의 결혼은 더욱더 이루어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동창의 뒤를 따라 상견례를 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갔고 이미 룸 안에는 안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저를 본 동창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설마 네가 성훈 씨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성훈 씨, 나한테 이런 건 설명을 안 해줬었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 네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분위기를 살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나 네 시어머니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리고 네가 과거에 나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었거든. 사람 본성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여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에서 내가 너랑 대화하는 걸 룸 안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 공사를 좀 했거든. 이 버튼 누르면 네가 하는 말 전부를 여기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결혼을 반대한다면 우리 가족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냐.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우리 가족의 인생을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한 거야. 룸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네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3년 내내 했던 그 추악한 짓들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보다 네가 직접 말해주길 원했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알아서 입을 털어주더라. 분명 잘못된 일인데 너는 나한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추억인 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었지? 여보, 내가 왜 그때 당황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들었을 테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 성훈아,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제가 과거 학창 시절 때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아? 자기보다 약한 애들 하도 못되게 굴어서 전학간 애들도 한둘이 아니었어. 그동안 성훈이 네가 봐왔던 모습들은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접근했던 거야. 그러니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세상엔 좋은 여자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다면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했을 테고 길을 닫아버릴까봐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온전히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일들이니까 성훈이 너도 이번 일을 통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
성은 씨,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 철없을 때 했던 행동들인데 당연히 추억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 건데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 그동안 나를 봐왔으면서 못 믿겠어?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면 안 돼? 제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창 부모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창은 밖으로 나가려는 제 아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고 저는 아직까지 그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 아들은 동창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날 부축해주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창이 제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룸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저 때문에 자기 계획이 전부 무너지게 됐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너도 정상적인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 5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디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 당장 성훈 씨 불러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아? 나는 이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된다고. 너는 과거에 했던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즐겼겠지만 당한 사람들은 평생을 아픈 기억으로 남아 힘들어하고 있어.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은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과거의 행동들이 오히려 잘한 것 마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달라지지 않은 너를 내가 왜 며느리로 받아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평생 감당할 자신은 있어? 내가 당한 거 몇 배? 아니 몇백 배로 갚아줄 생각인데 버틸 수 있으면 들어와 보던지. 예전처럼 힘없는 내가 아니거든. 지금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저기 CCTV에 전부 녹화되고 있는데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손 놓지 그래. 너 성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손부터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따로 CCTV까지 설치해뒀는데 제대로 걸려들었네. 여보, 경찰서에 신고 좀 해줄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법적 소송까지 가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는데 갑자기 동창 부모님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철없는 자기 딸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동창의 어머니가 뱉은 한마디는 상상을 뛰어넘는 한마디였어요. 아유, 저희 가족 조용히 사라질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과거에 사고를 한번 크게 쳐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생겨 처벌받게 들어가게 된다면 저 제명에 못 삽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죄 차라리 제가 받겠습니다. 엄마인 제가 대신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소송만은 물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도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동창 부모님들은 저한테 당장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동창은 과거에 술 먹고 한 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몸싸움을 격하게 했는지 상대방이 전치 4주에 턱이 부서져서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기분에 못 이겨 손부터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동창이 제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더더욱 반대되는 일이었고 용서를 받아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판단해 저희 부부는 그대로 법적 처벌을 강하게 진행했어요. 이미 제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쳤고 그냥 넘어간다면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지 몰라 합의는 없을 거라며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본인들 잘못이라고 한마디 한 뒤 남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찾아왔고 모든 상황들을 진술한 뒤 법적 처벌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동창은 초범도 아닌 재범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애들을 대신해 벌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법적 처벌 소송 중이고 정신적인 충격과 CCTV에 찍혀있는 영상들을 토대로 동창은 확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까지 한 걸 보면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제 아들과 동창의 결혼을 막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대로 성사시켰다면 분명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겠죠. 누구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창은 학창시절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은 조금도 없었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 역시 똑같았어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앞에서 연기를 한 것뿐이지 막상 법정에 서게 되니 조금이라도 형벌을 줄이기 위해 얼굴을 붉히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추잡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동창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고 나와도 제 아들을 절대 놓칠 수 없다며 병원까지 찾아가겠다고 이제 나의 철판을 깔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징역을 살게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 기간은 아마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알지는 못하니 치과만 옮긴다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전혀 다른 모습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길래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그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충격받은 아들을 남편과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말로는 징역을 살고 나오는 즉시
저를 찾아오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저에겐 남편과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학창 시절 때 괴롭힘을 당해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즐거움일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즘 뉴스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은데